그래서 이 일은 철저히 법을 지키면서 합니다. 네. 법 어기면은 이거 사업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히 법 지키고 해도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B2B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B2B2C. 예, 그 B2B2C라고 하면 일본의 그 개인 소비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B2B라고 하면 B2B? 가전이나 이런 거 예? B2B라고 예. 한다면 예. 소형 가전이나 이런 게 예. 한국에서 중국에서 일본 예. 수출을 나가려면 네. 일본에서 먼저 그 인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역직구겠죠. 네. 일본 입장에서는 직구 형태로 해서 네. 그 컨슈머가 직접 네. 그 해외 직구 형태로 일본 소비자들이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네. 그런 비즈니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있죠. 있죠. 그러면 그럴 때는 물류가 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샤오미 그 충전 배터리를 제가 일본의 소비자한테 상품 정보를 소품집에 올려놓고 판매를 했다. 그래서 주문서가 발생이 됐다. 그럼 그게 페리선 타고 웨이하이에서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서 한국 물건화 된 뒤에 다시 뭐 오사카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일본으로 보내세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면 물류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아니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컨슈머한테 보내는 물건들은요? 상관없어요. 그 문제도. 왜냐하면 에어로 띄워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미 물류비는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정확하게 답은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전혀 문제 없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면서도. 안 그러면 이 국제 물류가 되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까다롭다 그래봤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물건을 지금 다른 나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자기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쌤쌤이더라고. 항상 해보니까.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다 찾으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물건을 미국에 판다. 중국의 물건을 일본에 판다. 이게 다 돼요. 정확히. 그러면 중국 물건이 한국에 올 때 키로당 5,000원이 채 안 되잖아요. 네. 도어투도어로 고객 손에 들어갈 때까지. 네. 그리고 한국 물건이 일본 소비자의 손에 갈 때까지 또 5,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10,000원이잖아요. 1kg짜리가. 네. 근데 그럼 중국에서 곧장 일본의 소비자한테 가는 게 10,000원 혹은 10,000원보다 싸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얼마에 보내요? 중국발 한국형 있네요. 1kg에 5,700원이네요. 중국발 일본 차근요? 예. 중국발 일본 차. 그건 한국. 오른쪽. 중국발 한국향. 그 위에. 오른쪽. 중국발 일본향은 697엔이네요. 상해에서 동경은. 도어투도어가. 예. 예. 또 궁금한 거, 예. CS 관련해서요. 그러면 한국말을 할 때는 현지인이 건물의 상주에서 콜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직원을 CS가 바로 이렇게 뭐 콜이 오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묶어서 공용으로 인원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꼭 그 해당 브랜드에 한 명씩은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2부로 넘어가는데 그냥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도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티쿤하고 하던 혼자 하던 기본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설명을 해도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강추하는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에서 고객 응대자는 필수 요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을 세이브하고 싶은 거라고. 비용을 세이브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올렸을 때 하는 거니까 예. 그 여러 개 브랜드를 한 사람이 응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사이트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이트도 묶어서 초창기 멤버들. 아니 그러니까 뭐 CS 콜 응대가 뭐 예. 하루 종일 뭐 몇백 건씩 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CS 응대는요 한 달 안에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 한 달 안에 이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그 사이트면은 문을 닫게 돼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지금은 우리 회사가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자, 잠깐만 보면은 이게 티쿤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단체 티셔츠, 부지포 가방, 중국 제작 노볼이 이 세 개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인쇄물, 현수막, 용기, 공기간판 이 네 가지를 한국에서 운영을 했다가 이거하고 이게 우리 매출의 50%인데 이거를 매각해 버렸어요. 팔았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왜 팔았냐면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정말 잘 판 회사예요. 근데 티쿤이 명함하고 현수막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 회사에. 근데 우리 회사에 공장이 없어요. 명함을 한 달에 10억 원어치 파는, 인쇄물을 10억 원어치 파는 우리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제작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하청을 줘야 되니까. 근데 레드 프린팅이라는 회사에 가봤더니 인쇄기만 250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아이템, 상품 가짓수가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드 프린팅이 티쿤에 와서 자기들이 일본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도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직접 하는 건 못해요. 그랬는데 또 와서 우리도 안 하는 것만 티쿤이 취급하지 않는 것만 갖고 나가게 해달래요. 무섭잖아요. 티쿤도 하는 거 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러더니 그 CEO가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러면 저보고 자기 사무실 한번 놀러나 와보래요. 근데 갔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본에 들어오면은 진짜 망할 것 같더라고.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시설을. 그리고 갔더니 한쪽 귀퉁이에 비닐로 기계를 이렇게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 기계는 새로 도입하다가 아직 적용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한쪽에 치워놓은 기계래요. 그래서 이건 얼마나치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0억 원어치 되나?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사장님네 회사를 일본에 못 내보낸다. 나는 사장님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없다. 대신에 이걸 다 사가라. 당신이 다 해버려라. 내가 서포터 할게.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걸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진짜 후회하지 않을 거냐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다 줘버렸어요. 2개를 다 줘버렸어요. 근데 뭐 얘기하다 그랬죠? 하여간 뭐 얘기하다 그랬어요? 이거 4개를, 예? 4개를 운영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은 매달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매달 2억 8천만 원씩 10년을 주기로 하고 사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예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이걸 처음 할 때 제가 3명으로 했어요. 3명. 3명으로 했는데 딱 열고 나니까 좀 전에 전화가 띄엄띄엄 오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전화 받기 바빠서 그 다음 주에 1명을 더 채용했어요.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면 어차피 되지도 않는 비즈니스 같아요. 해보니까 전화가 띄엄띄엄 오는 게 아니라 되는 사이트는 전화가 계속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인원을 제가 늘리고 싶어서 늘린 게 아니라 3명으로 시작했는데 3년 뒤에 80명이 되더라고요. 정말 숫자 늘어서 못 살 정도로 장사 같아요. 그래서
딱 해봐서 띄엄띄엄 온다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되는 사이트는 시작하자마자 전화가 계속 하루에 10건, 20건씩 전화 오는 거 받기도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CS 요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CS 요원이 일본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일본 마케팅을 담당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경쟁사 사이트를 분석하고 고객 응대도 하고 그다음에 웹 마케팅을 일본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 명을 채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화가 안 올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 명을 금방 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전에 이제 이분들 이렇게 쭉 잘 파는 분들은 벌써 대략해서 대여섯 명은 기본 인원인 거예요. 기본 인원이고 고객 응대자도 뭐 일본인 2명, 3명 이렇게 막 늘어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전자상거래업은 이게 특징인데요. 전자상거래업은 잘 되든가 망하든가지 중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전자상거래업의 속성은 이걸 진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자상거래업은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상대해요. 옛날에는 창원에 있는 사람이 안양에 와서 주문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창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산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한 영역에 모든 판매자가 모든 소비자를 겨냥해서 장사를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사이트는 확실히 되고 안 되는 사이트는 다 죽어버리는 게 전자상거래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쇼핑몰 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쇼핑몰은 10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옥션, 11번가, 지마켓, 쿠팡, 위메프 등등이잖아요. 한국은 다행히 10개라도 돼요. 중국에는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중국에 있는 제대로 된 종합 쇼핑몰은 5개가 안 돼요.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뭘 하나 만들려면 뻑하면 뭐 몇 조가 기본이 되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넓은 일본 땅에 여러분이 아시는 종합몰은 있잖아요. 5개가 안 돼요. 라쿠텐, 자펜, 아마존 재팬, 야후 재팬, 조조클럽, 뭐 큐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 아이템조차도 모든 판매자가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시작도 못하고 다 죽어요. 되는 사이트는 급속하게 팽창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시작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하더라도 한 3억 정도는 기본으로 가져야지 출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원어민을 한 명을 두고 채용한다. 이건 안 되더라고요. 해보면. 한 명은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전용으로. 마케팅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 직판업 자체가 규모가 시작하자마자 커진다는 특징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이미 문 닫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는 일은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본에. 그러니까 티쿤하고 안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쇼핑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쇼핑을 만드셔야 되고 해외 배송 루트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걸 티쿤이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은 제공해줘요. 해외 배송 직접 여러분께서 사가와하고 계약하지도 못해요. 해주지도 않아요. 사가와하고 여러분이 단독으로 계약하려면 배송비가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도 5개 가지러 오겠어요. 오려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모아놓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수고료가 줄어드니까 싸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해외 배송 직접 하려면 너무 비싸지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싸다는 거고, 일본 모든 결제 수단을 여러분은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의 쇼핑몰 만들어 놓고 법인 만들어 놔도 해주지도 않아요. 뭐 말이 많아, 하여가 애들은.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제가 실무를 안 한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한국은 행정이 정말 빠른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은행 가면은 그날 신용카드까지 다 내주잖아요. 일본은 지금은 기억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카드는 1년 지나야 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은행 계좌 개설도 일주일인가 이렇게 걸려요. 아직도. 근데 뭐 그거를 그런 나라에 가서 법인 만들었다고 해서 뭐 결제 붙이는 거 골치 아파서 못 할 거예요. 그다음에 티쿤에서 오사카에서 반품 받아주고 창고 운영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 박스 팔라 그러면 창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실비만 받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영업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 물건일 때 혹은 이제 금액이 클 때 야, 얼굴 좀 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얼굴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보험 영업사원이 보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 영업사원이 자동차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용사들 중에서 큰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서 사실은 이거 판매자는 한국에 있어. 근데 티쿤이 에드프린트가 책임을 져줄 거야. 그냥 우리 믿고 해. 너 우리 알잖아. 그럼 뭐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고 나면은 거기서 와서 AS 할 거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본에 광고하고 홍보할 때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가 클까, 이런 것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의해 주는 거죠. 상의. 우리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일본에는 웬만한 광고 대행사보다 우리가 더 잘해요. 이제는 한 10년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이 일본에 있는 광고 대행사 과장을 한국에 불러서 설명회를 했어요. 쫙 들었더니 진짜 뭐 아는 것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도대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래요. 야, 씨, 우리 티쿤만 해도 12명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은 12명이서 막 수십 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것만 한 사람이 12명이라서 사실 우리가 더 잘하는데도 우리 직원은 모르니까 쟤들이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SEO 광고 1위라니까요. 우리 정말 잘하는 회사예요. 이제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거죠. 뭐 모르는 건 또 뭐 외부 초청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해보면 이제 정말 노하우가 많이 필요해요.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 도매와 소매를 같이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간판 있잖아요. 간판. 이 간판 여러분 일본에 팔 수 있겠어요? 혹은 맞춤 와이셔츠 여러분 일본에 팔 수 있겠어요? 맞춤 구두 팔 수 있겠어요? 다 팔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판, 이것도 제가 이제 개발한 방식인데요. 이제 이런 노하우를 같이 상의하는 거죠. 간판을 팔기 힘든 이유는 이게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시공.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했냐? 이 간판이 이제 뭐 저도 이거 뭐 우리 사이트가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는데요. 뭐 이런 간판인데 이거를 그 손님한테 사가지고 가서 붙이세요. 이러면 진짜 골치가 아프잖아요. 이거 어떻게 붙인지 모르겠고, 또 간판이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손님을 간판 시공사를 모았어요. 일본에. 그 간판 시공사더러 우리한테 주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는 간판은 100개, 200개 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개만 제작하기 때문에 한국이 무조건 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가지고 가서, 혹은 손님이 이렇게 시공사를 사서
여기다가 의뢰하는 거예요. 시공사 입장에서 시공비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노하우들을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거예요. 단품일 때 어떻게 팔 거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이제 티쿤이 그동안 물건을 팔면서 경험한 성공 경험을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상품 등록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품 등록 대신해 줄 수 없나요? 그러는데 상품 등록이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마케팅이라는 거죠.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팔리고 안 팔리고가 결정되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되느냐, 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 대행해 줄 수 있나요? 뭐 대행 돈만 주면 하죠. 대충 해버릴 거니까. 누가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정성껏 하겠냐고. 사장은 그냥 밤새서라도 하잖아요. 어쨌든 문장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려고. 그래서 직접 하셔라. 고객인데 대신 어떻게 하냐고.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일본 원어민자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원어민자 채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본 원어민자 채용하는 걸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진짜 일본어 원어민자 채용이 힘들다는 얘기를 진짜 이해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전 일본어 지금도 못 해요. 뭐 제가 일본에 막 200억 팔면 일본어 술술 할 줄 알지만 일본어 못 해요. 근데 일본어 원어민자 채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인 채용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전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냥 잡코리아에 일본인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거 채용하면 되잖아요. 뭐가 힘드냐는 거예요. 사람을 선발하는 게 힘든 거지 만나는 게 힘들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인 채용? 그냥 잡코리아의 일본인. 근데 그것도 좀 잘 안 될 때 있어요. 막 급한데 좀 더 다른 데 광고하고 싶어. 그럼 검색하면 되잖아요. 네이버에 일본인 클럽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광고하면 되는 거고. 또 궁리해보는 거예요. 또 없나? 일본 대사관 가면 또 일본인 코너 있잖아요. 거기 광고하는 거예요. 다 열려 있어요. 그 사람들 일본어 모를까봐 한국어, 내가 일본어로 쓰지 않는 게 더 좋아요. 한국어를 잘할 줄 아는 일본인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거기다가 한국어로 쓰는 거예요, 태연하게. 한국에서 일할 일본 직원 구합니다. 그럼 그거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오겠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외 직판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일본인 채용 진짜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일본인 25명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잡코리아에서 뽑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인은 급여를 많이 달라 그러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일본인 뽑는 회사가 없어요. 한국에서 뽑는 사람은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을 뽑지 일본인 뽑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희망급여를 적을 때 보면은 정말 끔찍하게 낮게 잡아요. 그래서 물론 티코는 똑같이 줍니다. 또 왜냐하면 뭐 사람이 일하는 건데 그걸 괜히 회사 분위기 흐리기 싫어서 똑같이 대우하는데 정말 일본인들이 요구하는 희망급여는 한국 똑같은 수준의 50~60%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뽑아주질 않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예요. 비자는 그럼 일본이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배우자가 한국인인 일본인이 많아요. 128,000명이 한국에 산대요. 그다음에 제1교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 그런 취업 비자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는 것뿐이지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니다. 왜냐면 25명 뽑아서 있고 저희가 10몇 년 동안 하면서 저는 일본인 뽑는 게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한국에다가 막 자코리아에 올리잖아요. 일본에서도 날아와요. 일본에서도 나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면접 좀 보자고 날아오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물건 이렇게 팔려 그럴 때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가격 경쟁력은
일본의 상위 10개 사이트만 조사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이마트 가서 물건 보고 돌아서서 11번가에서 그 모델명 치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가격 경쟁력을 조사할 때, 프랑스에서 가격 경쟁력을 조사할 때 구글에 자동 번역기 돌려놓고 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도대체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딱 하나가 어려워요. 이걸 하는데 적어도 2억 원에서 3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래서 2억 원에서 3억 원은 티쿤 주라는 게 아니고요. 티쿤하고 할 때는 그냥 처음에 100만 원만 내면은 쇼핑몰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려요. 그 돈은 인건비 2년, 흑자가 날 때까지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건비와 광고비를 쓰는, 여러분이 쓰시는 데 들어가는 돈이지 우리한테 주는 거는 수수료 말고는 없어요. 우리 수수료 많이 받지도 않아요. 티쿤 자체는 이미 흑자가 나는 회사라서 그냥 뭐 티쿤이 받는 수수료는 그러니까 뭐 상품이 1,000불 미만인 게 팔리면 팔렸을 때만 받으니까 안 팔리면 돈 안 줘도 돼요. 그래서 8%, 7%, 뭐 5%, 5,000불 이상, 500만 원 이상이면 3%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안 팔리면 안 줘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여간 티쿤하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께서 해외에 나가려면 무조건 쇼핑몰 무조건 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전시에 나가더라도 쇼핑몰이 있는 회사라는 것하고 쇼핑몰도 없는 회사라는 것 차이는 너무 크고요. 쇼핑몰이 있어야 그게 카탈로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다 설명드렸고 뭐 모자라는 거 있으면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몇 가지가 네. 실패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실패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팔리지 않는 물건을 갖고 왔을 때 실패한 경우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도 안 팔리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양말 전문 사이트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팔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 안에 양말 사이트가 있으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팔기 힘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거울 뒤에 가족 사진, 가족 풍경이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걸 파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없어도 아쉽지 않은 거, 수소물 발생기 없어도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잖아요. 이거 팔기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뭐 없어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그게 제일 팔기 힘들고, 그 다음에 뭐가 뭔지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산수유? 무슨 이런 거. 산수유? 뭐 이런 거 뭐. 청국장? 잘 될 것 같은데. 양말이 왜 안 되냐? 일본 판매자도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강점이 없다고. 모든 물품이 다 그렇죠. 모든 물품이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국에서 인쇄물은 중국에서 만들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게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만 팔 게 아니잖아요. 동남아로 갔을 때는 일본 판매자도 동남아 못 팔아요. 근데 아동용품, 악기, 공구, 유아용품, 그 다음에 애완용품, 이런 거 동남아로 나가면 무조건 된다니까요. 없어요. 이런 것처럼 국경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튼튼히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 이 국경을 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미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돼요. 혹시 아이템 상담도 해주시나요? 아이템 상담은 못 해드려요. 근데 그냥 무책임하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책임지고 상담은 못 해요. 왜냐면 우리도 모르니까. 다만 뭐 하여간 책임지지 않고 얘기하자 그러면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엔 그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진짜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의사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낫는다고 절대 얘기는 못 해.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하는 정도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 내가 진짜 돈은 있어, 아이템만 줬으면 좋겠어, 그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 왜냐하면
한 나라만 나가기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일본의 명함 우리 진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명함 가지고 우리가 1%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돈 있으면 일본에 퍼붓는 게 훨씬 더 마케팅이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 돈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나가면 진짜 99%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몇 개는 돼요. 근데 나갈 때마다 2억은 있어야 돼요. 누가 나가더라도. 왜냐면 그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 정말 2억 정도는 준비할 수 있어. 너가 티쿤이 아이템 줄 수 있냐? 그러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안 팔리는 아이템일 때 실패를 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해외 직판은 정말 쉬워요. 왜냐?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쉽다고 해서 거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티쿤은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7개 사이트를 다 성공시켰으니까. 근데 이 7개 사이트를 어떻게 성공시켰냐면은 제일 처음에 명함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명함하고 스티커하는 사이트를 만들다가 보니까 현수막이 될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 사이트를 운영할 때 팀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 공간도 분리시켜요. 그래서 책임자를 딱 정한 다음에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해서 전권을 주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용기도 용기 사이트를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원받습니다 해서 지원하면 그냥 공간을 따로 열어줘요. 예산도 따로 줘버려요. 그래서 간섭 안 하면 이 사람이 와서 딴짓 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착한데 뭐 징징 울면서 하는 거죠. 뭐 징징 울면서 하다 보면 6개월 되면 이제 뭐 그 사이트 생기고 마케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2억이 어디 쓰냐고요? 그러니까 뭐뭐를 이렇게 뭐가 얼마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없어졌나 보네요. 그 뭐 어디에 쓸 거냐면 일단은 그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할 때 준비 기간이 한 얼마 걸리냐면 쇼핑몰을 만들 때까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이걸 당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3명이 먹고 살아야 돼요. CEO. 두 번째는 웹 디자이너는 필수 요원이에요. 웹 디자이너, 일본인 원어민자. 이 3명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까 하고 기획하고 실제로 만드는 데까지 3개월 만에 끝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놓고 나면은 자 이제 스타트 했잖아요. 아, 나 이제 해야지. 그럼 사무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채용할 때까지 시간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기획한 거 설명할 때까지 걸리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본이고 사업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다 그러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쇼핑몰 만드는 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6개월 잡으셔요. 그럼 저 2명이서 6개월 한다 그러더라도 한 사람당 4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최소한 2명이 한다고 쳐요. 그럼 800만 원 곱하기 6개월 4,800만 원이잖아요. 그죠? 4,8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2년 동안 가는 거예요. 월급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거 보는 거죠. 운영비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도 조금씩 돈을 버는 걸 감안하더라도 2년 정도 돼야 흑자가 나요. 2년 이내에 흑자 나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무역업에서는 그 나라에 바이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이어가 없고 내가 고객을 다 한 명 한 명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모으는 마케팅비를 저는 첫 1년 동안은 매달 돈이 없어서 300만 원씩 썼어요. 300만 원. 근데 2007년인데 2007년에 하고 2008년도에도 3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매월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2009년엔 1000만 원도 늘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써요. 그다음에 영업사원도 다 그 광고비라고 광고 판촉비라고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따지면 티쿤은 2억 정도 쓰고 보통 이용사들은
500만 원 이상 쓰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500만 원 이하로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광고비는 빨리 집행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물건이 팔린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단골 빨리 모으는 게 장땡이거든요. 그럼 단골 모으려면 광고비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광고비는 일찍 집행하는 게 좋은데 얼마 정도 써야지 광고비가 좀 쓸만했다고 생각할까요? 티쿤이 2008년, 2013년부터 거의 1억 5천을 썼는데 2013년부터 거의 5년 됐잖아요. 25만 명을 모았어요, 지금. 25만 명 모으는데 광고비로 집행한 거를 연간으로 따지면 15억 정도 썼다고 쳐요. 그럼 6년이면 100억 쓴 거잖아요. 11년 된 회사예요. 그전엔 좀 덜 썼다고 치더라도 거의 200억 이상 들어간 거예요, 광고비가. 그러면 광고비 200억을 초창기에 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건 이론이고, 뭐, 강심장 아니면 그 짓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쓰는 거죠, 뭐. 그 식품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안 먹어요. 고추장 안 먹는다니까. 몰라서 안 먹는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 사먹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그 이탈리아 거 아무리 좋으면 불가리아에서 불가리아지 한국에 뭐 그렇게 좋아하냐고. 뭐 위생 검사나 수입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 낫또 아무리 좋아도 한국에서 몇 명이 먹냐고요. 그래서 기껏 해봤자 김치 그건데 뭐 한국 무를 어디다가 팔 거냐고요. 전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런 거는. 전복 그런 거 별로 데려요. 광고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알려다 주시고 데이터를 준다기보다 지금까지 노하우, 경험, 다른 회사 사례, 그다음에 채널 이런 걸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분석은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광고를 할지 뭐 리타깃 광고를 할지 무책임하게 상담은 해줘요. 그러면 결국에는 광고라는 게 사실 광고비가 구매 전환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은 버려지는 돈이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똑같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업체에서는 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에 책임을 지지는 못해요. 우리도. 궁금한 게 그 직판이 잘 된다는 게 직판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일까요? 경쟁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제가 전혀 몰라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쇼핑몰들이 엄청나게 생겨나잖아요. 해외 국내에서. 일본에도 쇼핑몰은 많은데 한국에서 넘어가는 쇼핑몰이 없다고요. 그럼 그게 한국 아이템이기 때문에 경쟁인 거야? 싸니까. 싸니까. 이 일본에 가실 때는 틀림없이 내가 일본 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 있는 걸 가지고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안 넘어가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뭐 이웃 시장이나 이렇게 중국에 가면 일본 바이어들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디선가 상품을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뭐 중국에서 떼든가 뭐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티쿤식의 최대 강점은 재고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배송하기 때문에 재고 없고 매장 없다. 일본에서 중국 가서 사와서 파는 사람들은 이미 매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경쟁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식 해외 직판은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얼마 전에도 그저께도 또 이제 5년 동안 계속 티쿤을 연구하던 분이 오셨어요. 그 전에도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좀 이제는 티쿤 해야 되겠대. 그래서 이제 아이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하던 거요. 그게 뭐냐면 수제화예요. 수제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얘기했어요. 버리시라고. 수제화 안 판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요? 제가 쫙 알려드렸어요. 이 중에 거 찍어서 하세요. 어제 문자 왔더라고요. 저 그거 할 건데 해주세요. 그 중국에서 사오는 사람보다 유리한 우리 물건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잖아요. 이 세상이 좁지 않아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CEO의 역할이지. 아니 뭐 딴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걸 뭐하러 하냐고요. 그런 거 말고도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상식을 깨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티쿤한테 또 다 이렇게 티쿤 때문에 고정관념을 가져요. 어떤 고정관념이냐. 세상이 일본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왔다 가면은. 전부 일본에 꽂혀버려요. 왜냐면 일본에서 막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전부 일본 가려고 그러는데 영국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영국이 뭔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안 멀어요. 호주하고 영국하고 어느 나라가 멀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에서? 호주는 가까워 보이잖아요. 지도. 똑같아요. 거리가. 런던까지 하고. 그럼 런던까지 하고 뉴욕까지 해서 어느 나라가 멀어요? 뉴욕이 16시간이고요. 런던까지는 11시간이에요. 싱가포르는 먼 나라 같으세요? 싱가포르는 우린 가깝게 느끼잖아요. 싱가포르 6시간이거든요. 거기서 5시간만 비행기가 가면은 런던이에요. 런던은 인구가 적어요. 런던 영국이 8천만 명이에요. 런던에다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프랑스에 팔고 독일에 팔고. 여러분이 들고 가지 않거든요. 비행기가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눈만 살짝 돌리면 팔 수 있는 게 무지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영국이라 그러면 호주라 그러면 그쪽이 물류 시스템이 비행기가 가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협영사가 있어서 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일본에서 그 만약에 소비재가 먹힐 수 있다면 예. 그러면 그 소비자가 그 하우스홀드라고 하나요? 가정용에서 자기가 쓰는 거 말고 전문가용이라고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 그릴 때 쓰는 이젤이라든지 어떤 그 전문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소비재로 먹힐 수 있나요? 그럼요. 똑같아요. 한국에서 이젤 팔리면 일본에도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용 상관없다고요. 우리 고객이 그냥 일본에 그 물건이 팔리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사는지 우린 관심 없잖아요. 그 물건에 수요가 있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고 요령 중에 가장 중요한 요령은 이제 뭐 저거 노하우를 많이 시간이 없으니까 막 더 알려드릴 시간이 없는데 철저히 전문몰이 되면 이겨요. 철저히 전문몰이 되면 이제 미술용품 미국 미술용품도 팔고 독일 명품도 팔고 한국 거도 팔고 일본 거도 팔고 중국 거도 팔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이긴 사이트가 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막상 해보면 이런 경우 이분도 이제 나이가 58년생이에요. 58년생인데 4년 했어요. 4년 했는데 이제는 진짜 노후가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흑자 났으니까 흑자 나고 뭐 진짜 편하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저하고 2000년부터 만났으니까 저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해외 직판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망하나 안 망하나. 그러니까 안 망하잖아요. 그래서 너 저한테 와가지고 뭐 하면 될지 한번 얘기해보래요. 그래서 전 상담 못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기준은 3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뭐냐? 소비재일 것, 반복 구매재일 것, 쓰고 버릴 것. 그러니까 소비재는 소비재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자여서 10년 동안 써도 안 부서져. 야, 이런 건 진짜 깝깝한 거예요. 명함? 재사용 못하는 거예요. 이건 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뭐 택배 박스? 재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뭐 껌 먹고 또 씹진 않잖아요.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다 고민하더니 야, 종이컵 그거 쓰고 버리는 것 같아. 했어요. 돈 벌었어. 얼마 벌었냐 한번 볼까요? 종이컵, 에드컵이에요. 에드컵이에요. 6천만 원, 5천만 원, 6천, 7천, 5천, 8천, 7천 완전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또 다른 아이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저 제품은 소비자가 구매하나요? 기업들이 구매하나요? 뭐 카페 이런 데서 구매하죠. 일본에 이 정도로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컵을 파는 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는 뭐냐
소주잔 컵도 들어가야 되죠. 소주잔보다 조금 더 큰 컵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드디어 반반 컵 끓여서 그 다음에 요즘 나온 거 그 모직 붙어서 뜨겁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거 또 넣어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 그러면 컵 사는 사람 여기 와서 안 사겠냐고요. 그게 메론이고 그게 벅스뮤직이고 그게 잡코리아고 그게 사람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초거대 공룡들이 지배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같은 소사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철저히 전문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컵 전문몰을 만들면 지기가 힘들어요. 똑같은 게 이제 명함도 똑같은 경우죠. 명함도 하여간 무슨 일본엔 없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파는 회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에드티? 뭐야? 예를 들어서 저런 종이컵은 피부에 닿거나 뭐 음용이기 때문에 인증받아야 하는 게 인정받았어요. 인증 그 후생성 허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대행해 주시나요? 대행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시는데 옆에서 거들어요. 옆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냥 그런 것까지 대행해 주진 않아요. 돈 많이 주면 대행해 줄 텐데 돈 많이 주진 않더라고. 그래서 직접 하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직접 하면서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는 다 도와줘요. 티쿤에서. 티쿤 일본 법인도 도와주곤 하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 본업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다 도와줘요. 아이템마다 인증받으려면 돈이 꽤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딴 사람이 안 한다고요. 그래서 딴 사람이 안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종류로 묶어서 하는 거지 그걸 뭐 다 받진 않아요. 잠깐만요. 이게 전형적인 전문몰입니다. 전문몰. 용기만 3만 종류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럼 누가 따라오냐고. 여기다가 또 유리 용기 또 갖다 퍼버. 그 다음에 일회 용기 갖다 퍼버. 따라올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좁혀서. 그게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를 상대하는 소사업자가 쓰는 전술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을 자체로 개발해서 OEM으로 제조해서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수출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시장 규모가 너무 더디게 커져서 그 이제 독점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상점에 대해서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무조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 에이전트를 끼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도 에이전트가 많아요. 우리한테 사가는. 근데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갖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상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직접 고객을 다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이전트를 두면은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회사지. 그리고 뭐 간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지. 못 팔아서 그러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면 되는데 못 판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못 파는 건 에이전트도 못 팔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전트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온라인으로 팔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못 파는 거는 에이전트도 못 판다. 그 에이전트 팔 수 있으면 우리도 팔 수 있어요. 똑같다는 거죠. 속도는 이게 더 빨라요. 사실은. 제 제품이 특수해서. 좀 어려워. 뭐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일본 내에 있는 박람회를 일본 바이어가 직접 나가고 제가 지원해 주는 건 없죠. 이제 그런 건 특수한 시간이 좀 필요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전시회 다 참여해요. 아니 일본 에이전트 전시회 참여하면 우리도 참석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아이템이 바이어가 팔 수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전시회 다 지원해줘요. 우리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시회 따라가서 뭐 얘기도 해주고 뭐 진짜 너무 잘해줘서 문제죠. 우리 일본 직원들이 너무 착해서
뭐 전시회 나가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가서 막 공사까지 다 해. 근데 왜 그렇게 왜 하냐고. 그거는 우리가 그건 하는 건 아닌데 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용사들 입장에서는 티쿤 잘해요. 뭐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래도 하면 돼요. 예. 광고비를 보통 한30% 정도 매출에? 예, 매출에. 우리는 15% 정도, 13% 정도 쓰는데 그거는 업체마다 달라요. 다만 확실한 거는 광고비는 쓸 수 있으면 많이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광고비를 지출하는 1, 2, 3위를 뽑으시면 어디? 그건 나중에 하실 때 하시고요. 기본적인 건 리스팅 광고는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리스팅 광고는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야, 우리가 블로그 마케팅을 진짜 잘해.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옷을 파는 회사인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블로그 마케팅만으로 8천만 원 만들더라고요. 잘했어요. 잘하고 우리한테도 나갔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방법은. 계약 조건이 있나요? 뭐 했을 때 나간다는. 뭐 나가든 안 가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판매 수수료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티쿤하고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있어 달라고. 자, 이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게 제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시면서 제가 하여간 그 문자로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럼 단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